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난 방송에 이어 서울시 도심주택공급 정책이죠.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 그 전에 이제 네.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때는 모아주택으로 네, 했었습니다. 모아주택. 네, 근데 상생 이제 모아주택이 이제 타운으로 이제 커졌어요. 네, 커졌습니다. 결국 뭐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지금 뭐 어쨌든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사대책 이후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공공주도형 사업, 네. 그 이후에 이제 신통기, 우리 신속통합기획, 네. 서울시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뭐 이렇게 계속 연속해서 하여튼 공급에 이제 시그널을 이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지역이 두 군데가 이제 선정이 돼서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우리가 언론에서도 이제 봤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1구역서부터 이게 저기잖아요. 번동. 네. 이게 1구역, 2구역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5구역까지 있죠. 보니까 뭐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어요. 네. 재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규모의 사업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번동도 그렇고 이제 이거는 면목동이에요. 네. 이제 명목동이에요. 번동보다도 이제 면목동의 어떤 주거 형태가 더 밀집이 되어 있고 열악하죠. 여기 보시면 뭐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부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지 공모서부터 선정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는 것까지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겠다라는 네. 게 이제 서울시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는 모아주택이라는 것이 면적 제한이 1,500에서 3,000제곱미터 이제 미만으로 좀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번 발표에는 이제 1,500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에 추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를 그냥 확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블럭이 모이면은 모아타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확장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내까지 또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모아타운의 개념도예요. 상당히 예, 예. 스펙트럼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아주택에 대한 이제 사업 계획에 보면 네. 모아주택은 이게 소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이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빈집 관련된 법에서 네네. 이제 출발이 되는데 네. 10만 제곱미터 미만 많이 확대됐어요. 분량 건축물 비율이 2분의 1 이상. 네. 노후도가 이제 50%만 맞춰주면 된다는. 예. 그다음에 지정 절차가 굉장히 이제 간략화됐어요. 보면 이제 관계 계획 수립을 해서 자치구에서 올려서 14일간 주민 공람을 하고요. 네. 시에서 그럼 시에서 통합 시민을 통해서 통과가 되면 관리계획 승인 및 지정 고시를 해주겠다. 자, 이 기간이 그 전에는 6년에서 8년 걸리는 시간이 2년 정도 안으로 네. 단축을 대폭 줄어들었죠. 시키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의지는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의나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완화 사항을 보시면 노후 불량 주택이 67% 이상이었는데 노후도가 57% 이상. 지금 이제 표현은 우리가 아까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제 57% 이상이면은 가능하다. 네. 6m 도로 등을 둘러싼 구역 이게 심의를 거쳐 완화해 주겠다.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라는 것이 6m, 8m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폭들도 심의를 거쳐서 완화를 해주겠다. 도로 폭에 대한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용도 지역 상향입니다. 네. 네. 1, 2종 일반 주거 지역을 2, 3종까지 완화해 주겠다. 이 완화해 준다는 것은 뭐죠? 용적률을 완화해 주겠다. 네. 용적률을 완화되는 건 뭐죠? 세대 수가 증대가 증가. 돼요. 예. 세대 수의 증가는 사업 수익이 증대. 사업 수익의 증대는 이 모아타운에 참여하는 지주들 내지는 이제 토지주들의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업 시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층수 완화 더불어 가야죠.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층수까지 완화해줘야 그 용적률을 다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정책의 이제 주요 골자였습니다. 15층 이하. 그 전에 뭐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 소규모 이제 주택 정비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모아 주택, 모아 타운이 별도로 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특이할 만한 게 면적에 가는 거 한번 보시면은 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예요. 기존 36세대 미만, 네. 500제곱미터 내외, 그다음에 1만 제곱미터 미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네. 기존의 2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네. 소규모 재건축은 기존의 200세대 미만이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면적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제도의 완화,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 그러니까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줬어요. 보통 네. 2년에서 뭐 4년, 뭐 1년에서 2년 이렇게 단축시켜준 게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럼 모아주택, 모아타운, 지금 강북구, 번동하고 중랑구 이제 면목동인데 네. 한 2,400세대의 세대수가 보급이 되네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지금 빨갛게 된 게 이제 노후도를 충족시켜주는 색깔이고요. 그러니까 노후 건물. 굉장히 오래됐죠, 네. 번동이. 그러니까 2종 7층 이하로 이제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다세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도로망이나 필지의 면적이 네.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합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구역별로 기존에 이제 도로망이 형성된 블록별로 이렇게 1구역서부터 5구역까지 잘라서 가운데에 이 기존의 도로를 네. 더 확보를 해서 하나의 아파트 타운처럼 이제 만드는 모아 타운으로 이렇게 네. 정비 후 예시가 그림을 됐습니다. 보니까 시원시원합니다. 예. 도로폭도 넓어져요. 거의 뭐 재정비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뉴타운 사업. 예. 네. 여기도 보시면 면목동은 더 열악하네요, 그죠? 보시기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전체 블록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예시네. 노후가 상당합니다. 예, 여기는 거의 다 뭐 골목길이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이제 골목길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더군다나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정 방식하고 이제 주민 제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상지 공모서부터 대상지 제출, 대상지 평가, 대상지 선정. 이게 이제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겠다. 올리는 건 구에서 올리지만 대상 공모는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줘서 자치구에서 시로 또 제출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별도로 주민이 구에다가 제출을 해서 구에서 관리계획 수립 여부 검토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시로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관에서 진행하는 방법 하나, 주민이 제안하는 방법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선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아주택 처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 1,500에서 3,000 면적이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네. 또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2종 7층으로 제한이 보통 되어 있고 네. 1, 2종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서울시 전역에 곳곳에 산재가 되어 있어요. 특히 강북 부분에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여다보면 전에 저희가 한번 검토했던 건데요.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뭐 이런 걸 한번 모아주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네. 뭐 해서 한번 검토했던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제 이러한 블록들이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종로구 명륜동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구 단위 이제 계획 구역입니다. 그리고 뭐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역사 도심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높이나 이런 것들을 7층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골목길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협소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모아주택 즉 여기도 뭐 주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모아주택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묶어서 가게 되면 한 블럭이 크게 묶어 가면 일단 모아주택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네. 지하에다 모아서 가져오면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1층이나 이런 거다 배치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겠다. 이거에서 출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그렇다고 이게 이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뭐 20층 이상의 무슨 아파트가 들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최상 지금 15층 이하까지 완화를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네. 1, 2종을 2, 3종으로 변경하면서 높이도 10층 이하 거를 15층까지. 15층 이하까지. 네. 근데 네. 이제 7층으로 눌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15층 이하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서 해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한 주차장이나 이런 네. 것들을 모아주택에서 의도하는 대로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작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네, 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지는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을 해서 구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2종 7층 이하의 지역들은 대부분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가게 되면 주차 설비나 아니면 1층에 이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이후에 이제 모아주택, 모아타운 굉장히 주택 공급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네, 발빠르게 뛰고 예, 있습니다. 모아주택의 태동이 네. 결국은 주민들의 편리한 공간 제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네. 주차장, 녹지 공간, 주민들의 편의시설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 모아주택의 태동이에요. 네. 오세훈 시장님이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자세히 해주셨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 무아주택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그 주거 정비 사업을 어떻게 더 확대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선거할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모아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확대 발전이 돼서 모아타운까지 정책이 좀 잘 가다듬어져서 이제 새롭게 시도되는 그런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 면적이 형편없이 적고 그리고 녹지 면적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곳이 이제 초소형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사실 모아주택 아이디어가 바로 이 주차 공간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 산재되어 있는 2종 7층 이하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많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 자료에도 보시면 80%가 넘는 87%에 육박하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의 층수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걷어내낼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좀 만들었으면 좀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종로에 아까 명륜동 쪽 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서 좀 더 많은 지역을 담을 수 있도록 이번 안에 좀 삽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아주택 그리고 모아타운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